자, 지난번에 했던 거랑 지금 연결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열린 방정식부터 보면 되겠죠? 열린 방정식. 자, 이거 까봤어. 책을. 제가 안 읽었어요? 잠시만요. 일단 볼게요. 일단 나온 거 주고 나온 거에다 화면을 띄울게요. 자, 오늘 뭐 주고 뭐 먹지 마요. 자, 봅시다. 자, 화면을 일단 띄울게요. 나중에 시험 문제 나중에 좀 부탁드릴게요. 알았죠? 됐죠? 실망했어요? 자, 문제 자체는 어느 학교든 간에 다 봤던 거일 겁니다. 알았죠? 다 봤던 거일 것이고. 맞지? 자, 그럴 건데. 자, 볼게요. 자, 내신 도쟁이. 자, 도쟁이. 자, 지난번에 이제 여러 가지 막 5차원에 했었기 때문에 알았죠? 물론 시험 범위가 그쪽이 아니었던 분도 계셨지만 그것까지 했기 때문에 맞지?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연립 방정식부터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립 방정식 몇 페이지다? 연립 방정식 연립 방정식 485번 129페이지네요. 됐죠? 여기서부터 보도록 합시다. 됐지? 485페이지부터 보도록 하자. 자, 돼 있는데, 자, 여기가 연립 방정식은요, 우리가 항상 조금, 방정식은 항상 명심하세요. 방정식은 고정적인 풀이법이 있어야 알았죠? 방정식은. 됐죠?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교 가서 배울 미분 방정식도 마찬가지고요. 방정식은 구할 부분이 다, 연구가 다 끝난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알겠죠? 됐죠?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고민하면 돼,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 이거는 1차식을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나 1차, 2차 형태는 뭐나 대입하면 되는 거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됐죠? 이건 그렇게 넘어갑시다. 됐죠? 넘어가시고 이번에 2차, 2차죠. 됐죠? 우리가 교육과정에는 요거밖에 안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근데 선생님이 뭐나 다른 교재라던가 다른 문제에서 보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차, 2차 형태를 좀 정리를 좀 해놓자. 알았지? 자, 2차, 2차 형태는요. 는 0이 있는 것을 꼭 잘 볼 것. 됐죠? 는 0이 있는 것. 왜? 는 0이 있는 것을 내가 뭐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다. 인수분해하는 게 나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됐지? 인수분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는 0이 얘도 있고 얘도 있지 않습니까?
얘는 수분해가 목표니까 얘를 건드려줘야 되겠죠. 맞죠? 얘를 건드려서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가 0 되는 거니까요. 됐죠? x에다가 y를 뭐 할 수도 있고 y를 대입할 수도 있겠고 됐죠? x에 뭐를 마이너스 y를 대입할 수도 있겠죠. 선생님 답이 많이 나오는데 원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귀찮은 플러스 받았지. 근데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 어차피 한 문제밖에 안 나올 거거든요. 어차피 한 문제밖에 안 나올 거니까 계산가 좀 귀찮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원래 이런 파트다. 됐죠? 원래 이런 파트니까 그냥 이 파트는 어쩔 수 없구나 하고 그냥 계산하세요. 알았죠? 자, 보네요. 됐죠? 그래서 여기는 2차에서 는 0이 있는 형태가 대부분이에요. 일단 이건 왜? 교육과정은 여기까지거든요. 교육과정은 여기까지니까 뭐다? 는 0이 있는 쪽을 뭐 하자? 인수분해해서 대입하자. 그 얘기라 이 말이지. 됐죠? 그래서 굉장히 고정적인 풀이법으로 흘러간다. 됐죠? 흘러가고요. 자, 그 다음에 488. 자, 이거. 자, 이번 시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렸다? 시험에 말씀드렸는데, 뭐다? 대칭형의 연립 방정식을 꼭 가능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됐죠? 뭐다? x, y를 2차 방정식으로 넣고, 두 분의 합으로 넣고, 이 대시됐죠? 합으로 넣고, 자, 이거 뭐다? 얘는, 뭐다?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아니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뭐 합과 곱을 구하는 게 많이 필요해. 말이 알았지? 합과 곱을 구하는 게 필요해서 뭐다? 2g 2고요. 이걸 이용해서 뭐다? a는 4 마이너스 2xy잖아요. 맞죠? 2xy니까 어떻게 돼요? 넘겨서 2xy는 뭐다? 4 빼기 a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xy는 뭐가 돼요? 2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되지 않겠냐? 됐죠? 그러면 뭐다? 합과 곱 뭐가 나왔다? 근과 계수관계 나온 거랬죠? 근과 계수관계.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 마이너스 2분의 a는 0 하면 되겠죠? 실근을 가진다? 뭐 하면 되겠다?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하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가는 게 맞다. 물론 선생님이 그냥 대입하면 안 되니까 이 문제는 돼요. 됐죠? 이 문제는 됩니다. 됐죠? 이 문제는 되는데 기본적으로 대칭형의 연립 방정식 먼저 판단해 주는 게 뭐다? 논리상 맞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거야. 이게 되겠죠? 왜? 대칭형의 연립 방정식은 대칭형의 연립 방정식을 반드시 떠올려줘야 되거든요. 됐죠? 원칙과 예외가 있으면 뭐부터 판단한다? 예외부터 원래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외 쪽이기 때문에 대칭형 연립 방정식이 됐죠? 자, 그렇게 가는 거라는 얘기가 됐죠? 됐죠? 자, 그렇게. 자, 넘어가서요. 489번. 자, 계속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로 판단하자? 대칭형의 연립 방정식 판단해줘야 되겠죠, 맞죠? 뭐다? 합과 뭐가 나왔으니까, 합과 곱이 나왔으니까, 오는 순간 어떻게? 바로 어떻게 써줘야 되겠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맞죠? 그리고 판별식 D가 음수다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죠? 오는 순간 이렇게 흘러가야 되겠다. 됐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 어차피 다음 기말고사 때 할 거니까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칭형 방정식 됐죠? 그래서 그거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넘어갑시다. 유형 4번 활용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면 돼요. 됐죠? 활용 문제는 제가 굳이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잘 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유형 5번 자, 부정 방정식인데 자, 부정 방정식은 자, 뭐다? 조건을 뭐가 대신한다? 식을 원래 얘가 연립방정식 풀려면 식이 몇 개? 미지수 개수만큼 식이 필요한데 뭐다? 식을 뭐가 대신한다? 조건이 대신하는 거거든요. 됐죠? 식을 조건이 대신하는 건데 자, 일단 이 부정 방정식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교육과정 외에요. 원칙적으로는 알았죠? 원칙적인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언급 안 하고 있으니까 좀 언급 안 하고요. 나중에 뭐다? 나중에 할 때 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좀 언급할게요. 알았죠? 지금은 일단 넘어갈게. 그래서 495번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뭐다? x에 대한 4차 방정식의 한 근이 뭐가 되도록 k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값을 갖고 오래 뭐 k 값을 넣고 뭐 해야 되겠지. 이게 되겠죠? 요거는 뭐 그냥 해보세요. 이거 그냥 뭐 특별하게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알았죠? 해보시고 나서 나중에 생각하자. 넘어가서 부등식 보자. 부등식.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번 시험 범위에서 본격적인 경우는 이제 부등식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알았죠? 부등식인데 그 내용이야. 자, 496번. 자, 부등식의 형태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풀 건지를 미리 정합합시다. 됐죠? 부등식 형태를 많이 볼 건데, 자,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자, 많이 볼 거예요. 됐죠? 분명히 시험 문제 하나에서 두 개는 무조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자, 그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를 본다.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를 보죠. 됐죠? 이런 형태를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빠르겠다. 이게 가장 빠를 겁니다. 알았지? 이게 가장 빠를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요놈은 뭐가 가장 빠를 거다. 큰 거보다 크고 뭐보다 작은 것보다 작다가 편할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가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보세요. 왜? 이거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이 상황을 선호해요. 알겠죠? 여러분 본능적으로 자꾸 뭐 하려고 한다? 사이에 끼어야 마음이 안정이 돼.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안정 좋아해. 알겠지? 이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걸 어떤 거 많이 한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5보다 크다 하거든요? 요걸 하는데 선생님이 하면서 잊어서 한다고. 안 된다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지? 됐죠? 작다는 끼이고요. 크다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습니다. 알았지? 됐죠? 이거는 여러분들 설명한다고 뭐 설명 당연히 알 거 아니야. 이거 아니란 것처럼 알잖아요. 맞죠? 지금 제가 설명 안 해도 아는 거 아니야. 설명 안 해도. 됐죠? 아는 거니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보다 여러분들보다 시험장 가서 무의식적으로 이걸 보고 이거 하는 직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됐죠? 미리 머릿속에 주의하세요. 이해되겠죠? 크다일 때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로 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지? 이유를 굳이 설명하자면 이건 뭘 의미해요? 절대값의 정의는 뭐다? 절대값의 정의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를 의미하거든요.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가까운 건 사이고 먼 건 바깥쪽이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뭐다? 원점에서 거리가 k보다 크니까 뭐다? 크고 작으면 되겠다로 간다 이 말이지.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가는 건데 괜찮죠? 이거는 됐죠? 괜찮아요? 소리 괜찮아요? 괜찮죠? 오늘 저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됐죠? 자, 실수하지 않도록 하자. 됐지? 실수하지 않도록. 됐죠? 그래서 작은 것은 사이에 2고요. 알았죠? 큰 것은 큰 것보다 크고 작은 작은 알았지? 됐죠? 이해를 떠나서 시험장 가면 여기 자꾸 1로 오려고 해요. 이게 되겠죠? 됐죠? 여러분들마다 심리적 안정을 되게 선호하기 때문에 이거 간단 말이지. 알았지? 그래서 잠깐이니까 자, 조심하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이런 형태. 됐죠? 이런 형태는 일단 잘 봐달라는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잘 봐달라는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 자, 두 번째 형태는 자, 497, 498이 아니고 499거든요. 두 번째 형태 499인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다 보면요. 이런 걸 봐요. 이런 걸 보거든요. 그렇죠? 이런 꼴을 보는데, 자, 이런 꼴은, 자, 그래프로 한다고 머릿속에 저장하자. 그래프로 한다. 왜냐? 자, 정석을 일단 보여드리고, 이 문제를 제가 두 가지로 풀 거거든요? 두 가지로 풀 거예요. 정석도 쓰고, 제가 한 것도 쓸 건데, 왜 정석을 안 쓰는지를 잘 보시길 바란다 이거예요. 알았죠? 왜 정석을 안 쓰는지. 됐죠? 자, 모범 답안이라던가 학교 선생님들은 분명히 정석을 풀 겁니다. 알았죠? 풀 건데 그렇게 풀지 말라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지? 물론 서술형에서는 그렇게 풀 수도 있겠죠. 서술형에서는 같이. 근데 자 보면요. 자, 이걸 내가 정석으로 푼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우리가 자 절대값은 뭐다?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의 기준으로 구간을 쪼개주는 게 절대값의 기본 정석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0 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우리가 점을 찍어줍니다. 이걸 우리가 기점 분석법이라 하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는 됐죠? 기점을 찍어놓고 자, 이렇게 뭐다? 1, 2, 3, 세 가지 범위로 나눠서 문제를 푸는데 정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석을. 자, 내가 1번에서는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하시면은 뭐다? 2x가 마이너스 8보다 크다니까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가 되겠죠? 근데 요거랑 공통 범위니까 x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이라는 범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됐죠? 두 번째 됐죠? 두 번째는 이 2번 범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x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자 항상 범위 설정할 때 크다 쪽에 정보를 붙입니다. 선생님 왜 그런 거야? 아 그냥 다들 이렇게 해요. 이렇게 되시겠죠? 수학자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하자. 막 왔다 갔다 하면 뭐 귀찮잖아. 누구를 이렇게 하고 누구를 하면 귀찮잖아. 맞지?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하자 정한 뿐이야. 됐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다 치면 뭐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얘는 양수겠죠. 근데 2보다는 작으니까 얘는 음수겠죠. 그래서 뭐다 앞에 건 양수, 뒤에 건 음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항상 성립하죠. 항상 성립하는데 어느 구간에서 항상 성립이다? 요 구간에서 항상 성립이니까 x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내가 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구간을 봅시다. 세 번째 구간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텐데 자 이때는 어떻게 돼요? 둘 다 양수죠. 둘 다 양수니까 어떻게 돼요?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2x지, 됐죠? 2x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자 x가 뭐보다 4보다 작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됐죠? 5보다 작다가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5보다 됐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랑 공통 구매를 해야 되는 거니까 x는 뭐부터? 2부터 5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면 자 얘가 이 구간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였는데 여기에서 다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다시 나왔고 됐죠? 여기에서 다시 2부터 5까지가 다시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합쳐주면 x는 뭐부터?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다? 5까지로 한 번에 연결이 되겠다. 됐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풀어왔을 정석이죠. 맞죠? 이게 정석. 됐죠? 여러분들이 아마 선행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걸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배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됐지? 배웠을 것인데. 됐죠? 자, 정석이에요. 자, 이게 정석. 됐죠? 정석인데. 자, 그러면 자 그래프를 그리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프를 절대값이 있는 문제는요.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래프 해석이 엄청 큰 도움이 되거든요. 됐죠? 자, 그래프가 엄청 큰 도움이 되는데 자, 보자. 자,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그래프를 그릴 때 자, 어디로 하면 좋겠다? 점 찍으면 딱 좋겠죠? 점 찍어 봅시다. x의 원호. 일단 요 그래프 그려볼게요. 요 그래프 알았지? 요거 y하고 자, x의 원호 볼 거야. 뭐 넣으면 좋을 것 같아? 이 넣고 싶죠? 나도 이 넣고 싶거든? 자, 이 넣어보자. 자, 2 넣으니까요. 뭐가 나와? 2 넣으면 얼마 나오기? 얼마? 빨리 말해줘. 2 얼마 나와? 여기 2는 얼마 나오냐고? 3 나오지 않았지? 어려운 친구 아니지 맞죠? 왜 그래? 이 정도 3 나오지 않았지? 제가 초등학생 한번 아니지 맞지? 자, 그래 좋아요. 자, 그다음 뭐 넣고 싶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1 넣고 싶죠?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1 넣으면 3 나오죠? 자, 연결해요. 됐지? 왜? 직선을 방향 흔드니까 연결되겠지? 직선으로. 됐지? 자, 그래서 생각하자.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큰 구간에선 둘 다 양수겠죠? 됐죠? 둘 다 양수니까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y는 2x 샬라샬라샬라 갈 것 같지? x가 2보다 클 땐 양수니까 다음에 2x 가잖아. 됐죠? 기울기가 2다. 됐죠? 기울기가 2다. 됐죠? 이쪽은 기울기가 2라고 그려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알았지? 그 다음에 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요. 둘 다 마이너스로 나올 거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x로 가겠죠? 그러면 기울기가 뭐다? 마이너스 2다라고 내가 할 수 있겠다. 있겠죠? 됐죠? 다 끝났어요. 요 놈이 뭐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9보다 작았으면 좋겠죠? 이해되시겠죠? 어느 범위를 말한다? 요 범위를 말하고 있구나. 됐죠? 근데 기울기가 이랬잖아? 기울기가 이랬으니까 요 차이가 6이죠? 요
이건 3 되겠지? 요 위치는 5다. 이해되시겠죠? 마찬가지로 뭐다? 요 길이가 3일 거니까 요 위치는 마이너스 4겠다. 이해되시겠죠? 유관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인 것이 확인되는구나. 마이너스 4부터 5 사이임이 확인되겠구나. 이해되시겠죠? 됐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래프 그리는 편이 훨씬 빠르고 훨씬 실수가 적고 훨씬 안 틀립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프를 그리는 걸 잘 봐주세요. 됐죠? 자, 일단 0되면 여기 0을 만드는 점은 대입하면 돼요. 알았죠? 대입하면 되고 이쪽은 기울기 표시만 하면 돼요. 됐죠? 하시면 되고 요 교점 위치는 어떻게 파악하면 돼? 기울기를 이용해서 파악하면 돼요. 기울기를 이용해서. 이해되시겠죠? 여기 기울기 이랬잖아. 맞지? 이랬으니까 6이면 3이겠네. 3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맞지? 자, 이렇게 제가 연습시키는 이유가 다 있어요. 왜? 절대값 있는 것은 뭐다?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지? 자, 이런 연습을 할 수가 있다. 됐죠?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을 꼭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시험장 가서 이렇게 줄줄이 다 쓰는 거 어떻습니까? 매우 지저분하고 실수가 될 수도 커집니다. 이해되시겠지? 자, 봐주시고요. 자, 그런 과정 중에서 그럼 497번을 이제 볼게요. 497번. 자, 497번 있죠? 497번을 내가 정상적으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케이스를 다 쪼개야 돼요. 왜? 2개나 있잖아. 2개나 있잖아. 맞지? 2개나 있으니까 케이스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3개로 쪼개서 해줘야 되는 거야, 원래. 이해되시겠지? 해줘야 되는 건데. 자, 근데, 저는요, 세상에서 귀찮은 게 제일 싫은 사람이거든요. 됐죠? 요게 뭐인 걸게? 여기 y는 절대값 x-a를 그린 거란 말이야. 됐죠? 요놈이 y는 뭘 그린 거란 말이야? 절대값 x-p를 그린 거죠. 됐죠? 나는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얘보다 컸으면 좋겠다. 됐습니까? 가운데에서 똑같겠죠? 됐죠? 둘 다 기울기 1짜리니까 이게 되겠죠? 따라서 x는 뭐다? 등호표네. 여기에 답이 나올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프를 그리니까 쓸데없는 짓 없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한 번에 답을 바로 뽑아낼 수가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이해되시겠죠? 됐죠? 됐습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됐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값은요. 자, 아까 전에 이제 절대값은 가장 첫 번째 했던 거, 이런 거야. 이런 거는 아까 했던 하면 되는 것이고, 알았지?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도 뭐다? 귀찮지만 뭐는 가능하다고요. 연산 노가다는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프를 적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다? 절대값 문제는요.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뭐다? 함수의 이해로 가지 않으면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겠죠? 함수의 이해로 가지 않으면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됐죠? 됐나요? 됐죠? 자, 이렇게 될 것이고, 선생님, 이런 질문은 제가 이런 질문을 답해줄 수 있어요. 선생님, 저요, 절대값 x-a가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질문할 수 있겠죠? 이거 그냥 보면 돼요. 보면 돼. 이거 있지. 뭐다? x-1을 그리자고, x-y는 x. 됐죠? 그래놓고 나서야 뭐다? 절대값이니까. y 값이 음수일 때 양수 바꾸겠죠? 저거 올리니까 이렇게 돼요. 이해되시겠죠? 됐죠? 그래서 원래 뭐다? y는 절대값 x-a. 이건 원래 어떻게 된다? a하고 이렇게 뾰족하게 그리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원래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해되시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렇게 되겠다. 더 있긴 한데, 일단 지금은 머리 너무 복잡해지니까. 됐지? 됐죠? 됐다. 그래서 477번 같은 경우에, 모음 답안이 어떤 걸 선택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교재는 답안을 어떤 선택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긴 보세요. 이렇게 연산 노가다일 수도 있고, 그래프일 수도 있는데, 그래프가 훨씬 나을 것이다. 이해되시겠지? 됐죠?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 얘기. 됐죠?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자. 500번 이런 건 할 거 없을 것 같아. 됐지? 자, 2번 7번.
이건 믿어요. 됐죠? 이거 공통 적용하는 거 됐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런 것들 좀 하거든요. 됐죠? 됐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넘어가자. 자, 유형 8번 2차 부등식의 확대. 자, 제가 아까 전에 그래프를 계속해서 강조했던 얘기는 결과적으로 모든 부등식은 뭐기 때문에 함수의 이해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알았죠? 자, 2차 부등식의 풀이 이것도 역시 전부 다 뭐로 하는 게 맞다? 그래프로 가는 게 맞다. 기본적으로 알았지? 기본적으로. 자, 그러니까 503번 같은 경우에 2차 부등식의 자, 해를 잘못 구한 거라 했는데 자, 빨리 어떻게 보자. 요거 그래프 빨리 한번 그려보면 된다 이 말이 알았지? 그려보면 되는데 자, 이번에 그릴 때는 0이 기준이기 때문에 뭐를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 x축을 반드시 표시해야 돼요. 왜? 0이 기준이니까. 얘를 반드시 표시하고 자, 얘가 만나는 지점이 중요하거든요. 만나는 지점. 이해되시겠죠? 만나는 지점을 알아야 x축과 만나는 지점을 알아야 작을 때가 클 때가 언제인지를 안다 이 말이지. 즉 뭐일 때 0일 때를 찾아야 돼요. 즉 뭐를 찾아야 돼? 근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지. 자, 근을 찾을 때 얘가 근이 안 찾아지니까 판별식 t를 써봤거든요. 음수야. 즉 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즉 뭐다? 아래로 볼록인데 근이 없다는 말은 이렇게 쏙 떠버렸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즉 항상 성립이겠다라고 내가 판단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본질은 전부 다 뭐다? 그래프다. 됐죠? 본질은 전부 다 그래프다. 자, 이번 같은 경우 있죠. 빨리 뭐 해봐야 돼? 빨리 근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알았지? 근 찾아서 치고찬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빨리 그린단 말이야. 알았지? 자, 근 찾으면요. 4-2니까 마이너스 4랑 2가 근이고 아래로 볼록으로 그리시면은 작거나 같다가 요 사이구나라고 확인되겠다 안 되겠다? 확인되겠다. 이해되시겠지? 됐죠? 자, 물론 여러분들이 빨라지다 보면은 이제 이 정도 암산하겠지만은 일단 명심하세요. 그래프가 본질이라는 겁니다. 알았지? 안 그러면 또 부동 방향 실수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알았죠? 됐죠? 그래서 요거 있죠? 요거 보니까 인수분해가 또 안 되거든요? 인수분해가 또 안 되니까 기분 더럽다 이 말이지. 판별식을 또 써봤어. 판별식을 또 써보니까 근이 없네. 됐죠? 근이 없으니까 뭐다? 아래로 볼록인데 붕 뜨게 했죠? 자, 뭐다? 이게 0보다 작을 때 없네. 됐죠? 해가 없다. 해가 없어요. 이게 되시겠지? 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딱 보니까 완전 제곱식이거든요?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뭐다? 2가 이렇게 위로 볼록이고 이렇게 중근이 발생하고 있다 이 말이죠. 됐죠? 이렇게 되고 0보다 작은 거. 뭐다? 2를 제외한 항상이죠. 됐죠? 2를 제외한 항상인데 2라고 했죠. 표현이 좀 반대로 돼버렸네요. 됐죠? 2를 제외한 항상인데. 됐죠? 그 다음에 이거 3x 하시고요. 2, 1에서 마이너스 되겠죠? 됐죠? 그는 뭐랑 마이너스 3분의 2랑 1이 보이고 아래로 볼록하시면 되겠지? 됐죠? 크다니까 뭐다?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겠구나. 됐죠? 크니까 큰 거보다 크고 이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겠네. 이 내시겠지? 제가 왜 자꾸 그래프를 그리지 않냐면 이런 거 할 때 이런 게 뭐다? 그는 찾거든요. 찾는데 자꾸 어떻게? 이거 보는 수가 있죠?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이거 하고 싶어 죽는단 말이야.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야. 꼭 이런 애들을 꼭 한 명씩은 꼭 봅니다. 알았지? 제발 이러지 말자. 알았지? 이거 보고요. 괜찮아. 자꾸 이거 하고 싶단단 말이야. 알았지? 자, 아니에요. 알았죠? 아닙니다. 됐죠? 0보다 큰 쪽 바깥쪽이잖아. 알았지? 됐죠? 이런 것 때문에. 됐죠? 자, 이 대식이죠. 항상 좀 주의합시다. 됐지? 됐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504번 같은 경우도 물론 능숙해진 분들이야 바로 알아요. 마이너스 2분의 1과 3분의 7이 뭐구나 근이구나를 바로 알긴 아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단순히 암기식으로 기억하지 말고 그래프의 형태로 기억하라 이 말이 알았지? 아래로 볼록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3분의 7 이렇게 이해하라 이 말이야. 됐죠? 그러니까 요놈의 근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못 풀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알았죠? 이거 알파, 베타 해서 근거 계수 관계든 아니면 대입해서 가지고 할 거 아니야? 되겠죠? 하겠지만 되시겠죠? 자, 보이기. 그 다음에 505번. 자, 계속해서 그래프의 이해죠? 자, 어떻다?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인데 항상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아래로 볼록인 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뭐다? 안 닿거나 닿거나죠. 됐죠? 그래서 판별시키가 안 닿는다는 자 음수고 스친다는 등호니까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죠? 됐죠? 항상 그래프로 이해하자. 이해되시겠죠? 자, 항상 명심하세요. 우리는 뭘로 이해한다? 그래프로 이해한다. 이해되시겠죠? 우리는 항상 뭐로 이해한다? 항상 그래프로 이해한다. 되시겠죠? 됐죠? 자, 그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06번 있죠? 506번. 자, 항상 always 항상 뭐로 이해한다? 항상 뭐로 이해한다? 그래프로 이해한다 말씀을 드렸죠. 됐죠? 쓸데없는 짓 하지 맙시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이 이거 숫자 해가지고 뭐 연산 들어가는 순간 판단하세요. 아, 잘못한 겁니다. 연산 쓰는 거 아니고요. 자, 큰 쪽이 사이죠. 그러면 위로 볼록이겠는 거 확인하겠죠. 위로 볼록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이다 이거죠. fx가 됐죠. 이걸 보고 fx10을 세워서 푼다. 아 풀려요. 아 괜찮아. 풀리긴 풀리는데 풀린다고요. 알았죠? 풀리긴 풀리는데 다만 그렇게 푸는 것을 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이해되시겠지? 왜냐? 잘 생각해봐. 자 그래프로 이해하면 더 편하거든요. 알았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이죠. 축의 위치 확인이 되죠. 축의 위치 마이너스 2점 확인되죠. 자 해보자. 뭐보다 컸으면 좋겠대요. F에 2를 넣은 것보다는 컸으면 좋겠다 이거죠. 이해되시겠죠? 됐죠? 뭐다? 2차 함수는 뭐 쓴다? 대칭선 쓴다 했죠? 됐죠? 2, 3 쓴다면 되겠네. 뭐다? 요 위치가 마이너스 4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따라서 뭐다? 요 사이 값이 들어가면 되겠죠? 즉 2x-1이 마이너스 4와 뭐 사이다? 이 사이다라고 풀어주면 멋지겠네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좋겠지. 이해되시겠지? 아 물론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돌아는가고 있어야 돼요. 아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가 fx를 구할 수 있고 fx를 구할 수 있고 이 넣어서 내가 풀 수는 있겠구나 생각은 일단 하되 됐죠? 그렇게 풀 수 있다는 생각을 하되 됐죠? 그렇게 풀 수 있는데 하지만 나는 그래프의 2로 가자 이런 사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됐죠? 그래프의 2로 가는 습관을 들으시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게 부등식이란 건 무엇이다? 함수의 이해예요. 함수의 이해. 됐지? 함수의 그래프의 이해라고 생각할 것. 됐죠? 물론 굉장히 능숙해지면 뭐 연산을 때려박아도 풀는 교동이 금지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경지인 것이지 지금 내가 연산으로 먼저 확대하지는 말라 이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얘기. 됐죠? 자, 그게 되겠죠. 그 다음에 507번 뭐 별거 없죠? 507번 자 그냥 이거 아니겠습니까?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죠 맞죠? 위로 볼록이고 이렇게 돼서 이게 2x 플러스 1이래요 됐죠? 이렇게 되는데 됐지 이렇게 되는데 자 이때 자 뭐라 했냐면 y 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y 좌표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x 좌표를 내가 구할 수 있겠지 됐죠? x 좌표는 여기도 x도 마이너스 1이네요 됐죠? 그 다음에 y가 11이 됐거든요. y가 11이 됐으니까 x는 5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됐죠? 됐죠? 자 그러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 fx 빼기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뭐랑 뭐 사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 마이너스 1과 뭐 사이다. 5 사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겠죠? 이거 정답 아니었겠느냐? 이해되시겠죠? 됐죠? 요 의미가 뭡니까? 이 의미가 그러니까 이 말이잖아요. fx가 2x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요 범위 아니겠느냐 이 말이라고. 이해되겠죠? 근데 x의 범위가 나오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1부터 오겠죠. 됐죠? x가 자, 되시겠죠? 됐죠? 자, 그렇게 할 수가 있겠다.
됐죠? 자,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자, 넘어가서, 자, 7번은, 508번은 괜찮을 것이고요. 자, 509번인데, 자, 509번은 조금 유심히 봐주세요. 509번은. 자, 509번이요. 요게 이제 좀 어렵다면 어렵거든요. 이게 고난도로 들어간다면 굉장히 고난도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됐죠? 자, 509번. 자, 이 문제. 자,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계산 난이도가 굉장히 길어지기도 하고요. 굉장히 간단해지기도 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좀 잘 보시길 바래요. 자, 이 문제가 일단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거야. 하던 대로가. 하던 대로도 우리가 그 기능 잘 써야 되는 거 알았지? 하던 대로가. 이거 볼록이잖아. 맞지? 그쵸? 이거 볼록이고요. 자, 위치함수 하는 거. 축의 위치 확인해 주죠. 맞죠? 축의 위치. x는 뭐다? k일 때 맞죠? k일 텐데. 됐죠? 근데 지금 문제는 그거예요. 0과 2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됐죠? 0과 2가 어딘지 모르겠거든요. 그 첫 번째 0과 2가 어떻게 있는 경우? 요렇게 있는 경우 1번. 됐죠? 그래서 1번 경우는 어떤 경우다? k가 2보다 큰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야. 됐죠? 이 경우에는 뭐가 최대다? 2 넣었을 때 최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 0보다 어떤 걸? 큰 걸 묻고 있죠? 됐죠? 이걸 묻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k가 2보다 어떨 때는 클 때는 자 뭐다? 0을 기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죠? 그래서 뭐다? 이때는 f0이 최소인데 요 최소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최소가. 됐죠? 최소가 0보다 커야 되니까 f0이 뭐보다 커야 되겠다. 0보다 커야 되겠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했었을 때, 자, 근데 조금 더 신경 더 써야 되겠네. 그러니까 최소를 보는 거죠. 이 형태 최소를 보는 건데 어떻게 돼요? 넘어가도 0에서 최소일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이걸 1번으로 할게요. 자, 그럼 k가 2보다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를 해야 돼요? 요 가운데에 0과 2의 가운데 1이 있잖아, 맞지? 그래서 어떤 경우? k가 뭐보다 큰 경우? 1보다 큰 경우를 해야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해야 어떻게? 이렇게 해야 0이 최소겠죠, 맞죠? 그래서 이 경우에 뭐다? 이 경우에 f0이 0보다 크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0을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그래서 뭐다? k는 뭐보다 작다. k는 3보다 작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거를 전제하고 가는 거니까 k는 1과 3 사이가 일단 나오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요. 여기 k가 있는데, 됐죠? 0, 1, 2 이렇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겠죠. 됐죠? 이렇게 된다면 뭐에서 최소다? 2에서 최소겠죠. 됐죠? 자, 이 경우는 어떨 때다? 2번 이 케이스는 k가 1보다 작은 경우를 하는 건데 뭐가 최소다? 2가 최소잖아요. 따라서 뭐다? 최소가 0보다 크면 되겠죠. 따라서 f2가 0보다 크면 되겠다고 하겠죠. 됐죠? 그래서 2를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8k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7k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흘러가겠죠. 됐죠? 정리하시면은 7k가 이렇게 해서 k는 뭐보다 크다? 7분의 5보다 크다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시겠죠? 근데 등호가 붙어도 괜찮아. 둘 중 하나 등호 못해도 이거 알았지? 그래서 여기 붙여 상관없어.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면 k는 뭐랑 뭐 사이? k는 7분의 5부터 뭐 사이? 1 사이 되겠죠? 요거랑 요걸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연결시켜주면 k는 뭐랑 뭐 사이? 7분의 5랑 뭐 사이? 3 사이. 이렇게 내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정석 쪽이다. 요게 됐죠? 여기 이 책 모범 답안이 어떤 거 썼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이걸 정석이라 취급을 해요. 이게 되겠죠? 어떻게? 뭐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최소, 아이로 볼록에서 범위 설정에서 최소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양 끝이 축에서 얼마나 떨어졌냐가 중요하잖아요. 맞죠? 얼마나 떨어졌냐가 중요하니까 뭐다? 요 가운데를 표시해서 됐죠? 가운데를 표시해서 요게 작을 때 요게 클 때로 나누어서 문제 푸는 요게 정석이다. 됐죠?
됐죠? 자, 이게 일단 정석이에요. 일단 정석을 알아는 줄 거. 됐죠? 알아는 줄 거. 이렇게 안 풀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알아는 줄 거. 이 되겠죠? 이렇게 안 풀어도 되지만 알아는 줄 거. 자, 그러면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을 봅시다. 두 번째 방법은 좀 다양한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어렵다기보다는 좀 낯설 수 있어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다만 계산 과정은 훨씬 더 편합니다. 맞지? 자, 뭐냐?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 적 있어요. K가 있을 때 뭐 해봤다? K가 바뀐다 이 말이지, 맞지? 바뀌니까 뭐 해봤어요? K로 묶어봤죠. 그래서 여기서 K로 묶어볼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K로 묶어보시면은 뭐다? K로 묶어보시면은 자, 이거 뭐다? 4x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겠죠?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넘길게요. 되시겠죠? 됐죠? 자, 해서 요 그래프 있죠? 자, 왼쪽과 오른쪽을 따로 그릴 거예요. 이번엔 따로. 아까 한 번에 그렸죠? 이번엔 따로 그릴 거예요. 자, 얘를 그려보자. 자, 마이너스 3이 y 절편이 될 것이고, 됐죠? y 절편이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어떻게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됐죠? 이렇게 그려질 건데 나는 뭐부터 뭐까지만 다루겠다. 0일 때부터 어디까지만 다루겠다. 2일 때까지만 다루겠다. 그러니까 나는 뭐다? 요것만 취급해. 이번엔. 이해되시겠죠? 나는 이 이차함수에서 어디만 취급한다고요? 요것만 취급한다고. 요것만.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요거. y는 자 4분의 k x 마이너스 4분의 4k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을 건데 바로 2차 부등식 바로 뒷다음에 뭐가 있어요? 직선의 방정식 단원이 있죠. 이거 뭐다?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어차피 이번 시험 범위에 직선의 방식이 있을 거란 말이지. 있을 거니까 미리 좀 설명할게요. 알았죠? 어차피 꼭 할 거니까. 자, 여러분들이 y는 m x-1 플러스 2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보죠. 이런 직선의 방정식 봤을 때 모른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시험은 망한 거다. 알았지? 이걸 보는 순간 무조건 생각합니다. 이거 무조건 뭐 넣으면 성립해요? 1,2 넣으면 무조건 성립하죠? 이해되시겠죠? 무조건 어디를 지나는 직선이다?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우리가 했다 이 말이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1,2를 찍어놓고 m, 기울기가 바뀌는구나 이런 걸 한다 이 말이야. 이해되겠죠?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 됐지? 자, 이걸 보는 순간 그러니까 그 말이야. 보는 순간 생각해야 돼요. 이거 뭐다? 어디를 지난다? 4분의 1, 어디를 지나는구나? 0을 지나는구나. 이해되시겠죠? 4분의 1, 0을 지나는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라 이거야. 여기를 지나는 직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내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다. 자, 뭐다? 요점을 지나는 직선이 기울기가 바뀌겠죠? 기울기가 바뀌는데 0과 2 사이에서 이 그래프랑 어땠으면 좋겠다? 만났으면 좋겠다 이거죠? 즉, 아하 이렇게 내가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기울기 4K가 뭐일 때보다는 작아야 되겠구나. 2분의 5일 때보다는 어때야 되겠구나. 작아야 되겠구나라고 내가 할 수가 있겠죠? 됐죠? 그래서 어떻게 기울기가 점점점 어떻게 자 작아지죠? 어때요? 괜찮죠? 됐죠? 괜찮죠? 자 괜찮죠? 자 작았을 때 다 괜찮네요. 그래서 K가
8분의 5 다 가겠잖아. 아까 식이 좀 다른데? 일단 먼저 계산 한번 뭐만 확인해볼게. 알았지? 했죠? 일단 이렇게 다 괜찮겠죠? 맞죠? 전부 다 괜찮아요. 전부 다 괜찮고 그 다음에 어때요?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어때요? 자, 조금 더 지나면 기울기가 이제 뭐가 돼? 양수가 되죠? 기울기가 엄청나게 클 때 괜찮죠? 괜찮은데 어떨 때가 마지노선이야? 기울기가 어디를 0,5를 지날 때 0,-3을 지날 때가 마지노선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기울기가 요거 또는 뭐보다는 커야 돼? 0,-3을 지날 때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12가 되거든요. 이게 되겠죠? 그래서 뭐다? K가 뭐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뭐다? 12보다 크고 여기에서는 뭐다? 8분의 5보다 어떻다? 더 작다라고 하는 이러한 범위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러한 범위가 나오거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 됐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아까 좀 답이 다른데? 됐죠? 조금 답이 달라. 좀 이상한데? 잠깐만. 잘못했네요. 해석을 잘못했네. 이 직선이 이것보다 항상 크다잖아. 맞지? 크다죠. 크다는 해석을 잘못했네. 됐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아까 전에 그냥 되죠? 맞죠? 이렇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겠습니까? 맞죠? 마이너스 3이고 1대 5가 나왔다. 5가 나왔죠? 5가 나왔고 4분의 1 0을 지나는 직선 아니겠습니까? 맞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항상 뭐보다 요것보다는 항상 커야 되겠다 이 말이죠? 요것보다는 항상 커야 되겠다. 그러면 요 점을 지나는 순간보다는 기울기가 커야 된다. 이거는 요건 괜찮겠죠, 맞죠? 요건 괜찮을 것이니까 뭐다? 됐죠? 기울기가 요것보다는 커야 되겠죠? 크다가 뭐가 한계다? 여기를 지날 때가 한계가 아니겠느냐라고 내가 할 수가 있겠다. 여기를 지날 때가 한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뭐다? 기울기가 요때부터 어디까지다? 요때까지다라고 내가 답이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답이 나오게 되겠죠. 되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되시겠죠? 됐죠? 자, 그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다. 됐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다. 됐죠? 자,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근데 왜 답이 이상하게 나오지? 됐죠? 이 코마 오래 지날 때죠, 맞죠? 이 코마 또 나와야죠? 이 코마 또 나오고야죠?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면 야죠? 그래서 K가 범위라고 구할 수 있어요. 이 대식이 아까 또 똑같이 나와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아까 전과 범위하게 나오면 이해되시겠지? 자, 그래서 일단 요것은 우리가 초고난도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초고난도에서 쓰는 방법. 이해되시겠지?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 됐죠? 방법이고. 자,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만 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문제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죠. 내가 아까 전에 사실 위로 볼록의 함수 있죠? 위로 볼록의 함수에서 0과 2 사이에서 뭐라고 했다?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 맞지? 최소값이. 그거였는데 우리가 보면 알았겠지만요. 최소값이 0과 2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나오죠? 됐죠?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나오니까 그냥 그냥 F0이 0보다 크고 F2가 0보다 크다 하면 제일 빨리 나가요. 이 문제 자체는. 왜? 꼭지점이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 맞지? 꼭지점이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0 넣었을 때 크고 2 넣었을 때 크고 둘 중 하나가 둘 다 크면 문제 없단 말이야. 됐죠? 둘 중 하나가 최소잖아. 맞지? 둘 중 하나가 최소인데 둘 다 0보다 크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둘 다 0보다 크다가 하는 게 이런 유형에서는 자, 최소값이 크기로 말할 때는 이게 가장 빠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런 상태에서. 됐죠? 그러니까 꼭지점이 중요하지 않을 때. 이해되시겠지? 꼭지점이 중요하지 않을 때. 꼭지점이 중요하지 않을 때는 어차피 양 끝 둘 중 하나에서 최소가 나올 거니까. 됐죠? 둘 중 하나 최소 나올 거니까 0에서 0보다 크고 여기서 둘 다 0보다 크면 최소가 무조건 0보다 크겠지. 이해되겠죠? 요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제일 많이 씁니다. 그렇죠? 509번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3번 쓰는 게 제일 빠를 건 알았죠? 3번 쓰는 게 제일 빠를 거 아니겠죠?
자, 이렇게 될 것 같고 유형 9번은 제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유형 9번은 제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됐죠? 됐죠? 유형 9번은 제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식이 좀 복잡할 뿐이지 못할 건 아니고. 자, 넘어가서 유형 10번. 자, 유형 10번. 515번. 요거는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겁니다.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죠. 맞죠?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기 위한 조건. 뭐나?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려면 일단 근과 개수 관계가 만족해야 되고, 됐죠? 그 다음에 판별식 뒤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됐죠? 왜? 근이 있긴 있어야 되니까. 됐죠? 요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였어요. 됐죠? 됐죠? 두 근이 모두 양수 조건.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도 마찬가지겠죠? 됐죠? 이렇게. 됐죠? 517번. 자, 뭐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두 근의 부호인데 어렵지 않겠죠? 자, 문제에서 말했다. 양의 실근과 음의 실근 하나씩 갖는 되는데 뭐다? 양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음의 실근의 절대값이 크다 했죠? 그 말은 더해서 무슨 말을 돌려 말하고 있다. 더해서 음수란 말을 돌려 말하고 있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곱해서는 당연히 음수겠죠. 됐죠? 자, 이때 질문. 판별식 D를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기억하자. 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아까 전에 두 근의 합의 양수, 두 근의 곱이 양수 할 때는 판별식 D를 했잖아요. 맞죠? 요때는 했는데 요때는 왜 안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겠죠. 됐죠? 자, 기억하는데 두 근이 음수란 얘기는 뭐가 음수란 얘기일까요? 두 근이 음수다. Y 절편이 음수란 말이겠죠. 이해되시겠죠? Y 절편이 음수인데 당연히 위로 올라가면서 근이 생기겠다 안 생기겠다? 근이 생기는 것이 확정되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두 근이 곱이 음수면 Y 절편이 음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근이 있어요. 이해되겠죠? 따라서 요것 때문에 뭘 할 필요 없다. 판별식 D를 하지 않아도 근이 두 개 있으니 확정되어 있다. 이해되겠죠? 이거는 반드시 좀 써줘야 돼요. 알았죠? 왜? 판별식 D를 하면은 계산이 길어지겠죠? 됐죠? 쓸데없는 계산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판별식 D가 필요 없는 것은 하지 마세요. 됐죠? 필요 없는 것은 하지 말자. 됐죠? 그런 얘기가 되겠다. 그래서 스텝 1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스텝 2에서 몇 개 필요한 것들 몇 개 언급하고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됐죠? 잠깐 쉬었다 옵시다. 조용 숨어도 되겠네. 됐죠? 됐죠?
자, 마무리 해볼게요. 자, 넘어가서 볼게요. 자, 545번부터. 자, 549번이 있죠. 540번이 있는데, 자, 봅시다. 2차 형태에서 제가 이제 가장 교육과정 많이 하는 영인 형태가 말씀을 드렸어요. 는 0이 있는 형태. 근데 540번을 보니까 뭐가 없다? 는 0이 없죠. 자, 그때 하는 건데요. 자, 는 0이 없을 때 나의 행동. 됐죠? 는 0이 없을 때 나의 행동을 미리 정해놓자. 자, 첫 번째, 첫 번째. 자, 2차 항소거가 가능하면 2차 항소거가 우선이다. 네, 2차식 소거되면 바로 어떻게? 1차식만 남으니까 바로 대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차식 소거하면 2차 하면 되는데 2차항이 소거가 안 돼요. 자, 이 문제는 2차항 소거가 안 돼. 왜? x, y 소거해도 x제곱, y제곱 남죠. 2차항 소거 안 되죠. 2차항 소거가 안 될 때는 뭐를 소거하자? 상수항을 소거하자. 됐죠? 자, 무조건 정해진 방법이에요. 정해진 방법. 이게 보이면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알았지?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2를 곱하고 여기에다가 5를 곱해서 어떻게 하자? 빼자는 거야. 알았죠? 빼주시면은 자, 2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7xy에다가 됐죠? 플러스 5y 제곱은 0이다 라고 내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됐죠?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뭐다? 자, 이러면은 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가능해지거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는 0이 없을 때 는 0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상수항 소거라 이거야. 이해되겠죠? 상수항 소거에서 인수분해 하시면은 뭐다? 는 0이 나오겠다 나오겠다? 나오겠죠? 그래서 뭐다? x는 2분의 5y거나 y겠죠? 요놈을 위든 아래든 상관없어요. 알았죠? 대입하거나 대입하면 나오겠다 나오겠다? 뭐 나오겠죠? 됐죠? 뭐 상관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됐죠? 되겠죠? 540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2차 연립 방정식에서 는 0이 기본이 알았죠? 는 0이 기본이고 그게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골탕 목욕을 안 먹었다면은 됐죠? 는 0을 안 줄 수 있거든요. 는 0이 없다면 뭐다? 2차 항소가 되면 그게 더 좋은데 2차 항소가 안 되면 상수 항소거에서 뭐다? 인수분해로 나간다. 이해되시겠죠? 그거 한번 봐주세요. 자, 541번. 자, 원칙과 예외 중 예외 판단인데 자, 뭐다? 딱 보는 순간 가장 먼저 판단할 것은 근데 뭐다? 항상 대칭형의 연립 방정식이 뭐네요. 알았죠? 대칭형의 연립 방정식. 딱 보는 순간 x, y 위치 바뀌어도 상관없죠? 보는 순간 생각한다. x 더하기 y를 a. 두근의 합을 a로 치환하고 두근의 곱을 b로 치환하자. 이해되겠죠? 보는 순간 그렇게 치환하자. 됐죠?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뀌었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 a, b는 마이너스 24라고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또 이게 재밌죠? 또 대칭형의 연립 방정식이거든요. 됐죠? 또 대칭형의 연립 방정식이라서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24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6, 4 이렇게 해가지고 6과 마이너스 4가 그리죠? 그러니까 순서를 모르는 거야. A가 6, B가 마이너스 4거나 됐죠? A가 마이너스 4, B가 6이거나 됐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가야 되겠죠? 요 말은 뭐다? 두 근의 합이 6이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4다 이 말이잖아요. 맞죠? 요거 보시고 뭐다?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애당초 모든 x, y의 값이니까 그냥 뭐 b를 묻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 됐죠? 모든 x, y인데 x, y라는 뭐라고 했단 말이야? 이렇단 말이지. 모든 x, y 값이니까 그냥 저거는 그냥 되고 이 되겠죠? 요거 하면 되겠지. 됐죠? 이 되겠죠? 요거 하면 될 거니까 마이너스 24 모든 합이 맞죠? 합이니까 뭐다? 2가 나오겠네. 잠깐만, 이거 어때? 좋아요. 자. 됐죠? 뭐 좋습니다. 됐죠? 자. 좋아요. 자, A, B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A, B 나오겠죠? 나올 것이고. 괜찮아요. 자, 여기서 다시 세울 수 있겠죠? 맞죠? 식 세울 수 있겠죠?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안 돼.
양수인지 보는 거야. 아, 이건 양수니까 괜찮다. 됐죠? 얘는 괜찮다. 얘는 판별식 양수가 아니겠죠? 얘는 판별식 양수니까 얘는 괜찮다. 얘는요? 얘는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6은요. 그래서 요거가 xy가 그리 되는 거잖아, 맞지? 이러면요, 판별식 t가 뭐다? 음수거든요. 여기선 실수 xy가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안 나오겠네. 이해되시겠지? 여기선 실수 xy가 안 나오겠다. 이해되시겠죠? 됐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게 맞겠네요. 이쪽으로. 이해되시겠지? 됐죠? 자, 그렇게 해서 541번에 됐죠? 정답은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잠깐만, 이게 지금 좀 이상한데? 아, 이 3번 답이 있었네, 맞지? 답이 있었죠. 아, 그리고 판매 뒤에 양수지, 맞지? 그래, 양수 맞죠? 2제곱 잠깐만, 아닌데 이거? 아니잖아 이거. 잠시만요. 541번. 잠시만. 이렇게 나오죠, 맞죠? 됐죠?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이렇게 나오죠. 2차 일수가 이렇게 되죠, 맞죠? 됐죠? 판별식 D 하면요, 이거 판별식 D 하잖아요. 판별식 D 하면 뭐가 나와요? 음수 나오죠, 맞죠? 답이 잘못됐어요. 됐죠? 이거 답이 잘못됐습니다. 답이 잘못되었어요. 이해되시겠죠? 정답이 이거 이 3번에서 마이너스 1이 있거든요. 답이 잘못됐어요. 답 없어요. 이해되겠죠? 가능한 것은 뭐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이해되시겠죠?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거밖에. 이해되시겠죠? 요 놈은 요거가 이제 x 더하기 y가 요거고 x와 요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식수를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판별식 양수니까 실려 있는 거잖아. 맞지? 괜찮죠? 근데 얘는요. 이렇게 가버리면은 2차 식이 어떻게 쓰여져요? 이렇게 써지잖아. 맞지? 이렇게 써지는데 실근이 있어 없어? 실근 존재하지 않죠? 실수 xy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해되겠죠? 실수 xy가 없는 거예요. 즉 이것은 출제자가 놓친 겁니다. 됐죠? 출제자가 이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정답 없고 xy 값은 뭐밖에 없다. xy 값은 가능한 xy 값은 마이너스 4 딸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건 책이 옳다고 보실 것 같아요. 책이 옳다. 이해되시겠죠? 책이 옳은 거 맞아요. 그렇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됐죠? 요거 가지고 식서는 안 나온다 맞지? 됐죠? 안 나온다. 되시겠죠? 마이너스 6이랑 이상한데. 요거요? 마이너스 6이랑 4. 마이너스 6이랑 4죠.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뭐다?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6인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이거 실은 존재하고 맞죠? 이거 실은 존재하고 이렇게 가면요. 이러면 그럼 둘러있네. 얘는 둘러 실은 존재하네. 맞죠? 제가 인수를 제가 잘못 썼어요. 맞죠? 잘못 썼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제가 잘못 썼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썼네. 이러면 둘 다 실은 존재하죠. 맞죠? 이러면 둘 다 실은 존재하죠. 그러면 정답이 3번 나옵니다. 이해되겠죠? 먹어본 다음에 이걸 체크하는 과정에 빠졌거든요. 그건 잘못됐는데 그거 빠진 건 잘못된 거야. 원래 체크해줘야 되거든요. 됐죠? x, y가 뭐가 했으니까 실수가 있으니까 그걸 체크해줘야 되는데 됐죠? 아무튼 그런 문제가 되겠다. 541번. 자, 됐죠? 같이 쓸 것 같고 542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마찬가지. 자, 뭐다? 이것도 역시 뭐다? x, y가 위치 바뀌어도 상관없죠? 됐죠? 이것도 역시 x, y가 위치 바뀌어도 상관없다. 됐죠? 상관없다는 말은 뭐다? 또 대칭형의 연립 방정식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대칭형의 연립 방정식. 이해되시겠죠? 됐죠? 자, 그렇게 얘가 될 수 있겠어요. 됐죠? 됐죠? 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543번 543번은 약간 치환 형태일 것 같아요. 요거 보면은 얘가 x-y를 t라고 치환하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는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요거는
됐죠? 요 위가 치환이 바로 되지 않습니까? 맞죠? 바로 치환이 되니까 문제 풀 수가 있겠죠. 됐죠? 되시겠죠? 됐죠? 그래서 543번 엄밀히 말하면 요게 이쪽이 는 0이 있는 식이라 볼 수 있어요. 이게 는 0이 있는 식이다. 됐죠? 이쪽이 는 0이 있는 식이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다. 됐죠? 그 다음에 544번은 뭐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어요. 자, 이렇게 공통들은 뭐다? 확정된 것끼리 보는 거죠. 맞죠? 이렇게 있는 건 확정된 것끼리 보는 거. 됐지? 되시겠죠? 자, 보이기. 그 다음에 545번 역시 무엇이다? 545번 역시 대칭형의 연립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 되겠죠? 요거 역시도 대칭형의 연립 방정식이 됐죠? 됐죠? 그런 내용 될 것 같고. 넘어가서 유형 4번 방정식의 활용인데 요 활용은 한번 잘 해보세요. 알았죠? 알고 잘 해보시고 좀 복잡하겠지만 한번 잘 해보십시오. 됐죠? 자, 넘어가서 부정 방정식인데 자, 오늘은 스텝 2는요 부정 방정식까지 할 건지 알았지? 오늘 스텝 2는 부정 방정식까지 할 건데 자, 왜냐하면 이 부정 방정식을 조금 배울 게 있기 때문에 알았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부정 방정식에서 부정 방정식이 출제 가능성이 높냐 하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높지는 않은데 이건 기억하자. 됐죠? 높지는 않은데 이건 기억하자. 이거는 정말 많이 나왔어. 됐죠? 이건 정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꼭 기억하자. 자, 근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자, 근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자, 근을 찾는다는 행동을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근을 찾으려면 뭐를 써야 돼요? 근의 공식을 써야 되겠죠? 근데 근의 공식 쓰는 것은 생각만 해도 되게 두렵죠? 너무 무모하다 생각될 거야. 맞지? 그래서 근을 쓸 수 없다면 우리에게 남은 수는 뭐밖에 없다. 우리에게 남은 수는 근과 계수가 없겠습니까? 근의 공식을 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이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자, 나오는데 자, 일단 우리가 이 부정 방정식은 정수 조건을 가지고 뭐 하는 거다? 끼워 맞추기 문제거든요. 됐죠? 끼워 맞추기 문제인데 자, 이때 지금 내가 이걸 끼워 맞출 수가 지금 당장 무모한 행동이란 말이지. 그래서 끼워 맞추는 요령에 대한 거야. 알았죠? 끼워 맞추는 요령인데 일단 첫 번째 뭐를 소거하자? m을 소거합니다. 왜? 알파, 베타 답을 붙였는데 m까지 있으면 얘가 돌아버릴 것 같거든요. 알았죠? 그래서 m을 소거합니다. 어떻게? 요거 두 개 곱하고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 더하기 2알파 더하기 2베타는 4다라고 5다라고 내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됐죠? 자, m을 소거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정수 조건을 이용해서 끼워 맞추거든요. 자, 끼워 맞추기 할 때 정수 조건 끼워 맞추기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다? 인수분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정수 조건 끼워 맞추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인수분해다. 인수분해. 왜요? 약수와 배수 관계 쓰려고요. 약수와 배수 관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알파 더한 자 여기서 뭐다? 알파로 묶어주면 베타 더하기 2가 되겠죠. 나는 여기서 강제로 묶어내다. 강제로요. 자, 강제로 베타 더하기 1을 묶어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더해졌어요? 4가 더해졌죠. 여기도 4를 이렇게 더한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 좌변을 마저 인수해 주시면 알파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2가 무엇이다? 9다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다? 두 정수의 곱이 9다를 내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내가 이제 끼워 맞추기 가능하지 않겠냐 이 말이지. 됐죠? 그래서 뭐다? 9, 1 됐죠? 그 다음에 3, 3 됐죠? 자, 내가 m을 구할 때는 순서는 딱히 상관없는 것 같아요. 됐죠? 순서는. 그래서 두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왜? 그냥 정수라고 했지 양의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음수 식을 쓰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도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요 경우라면 알파, 베타가 나올 수 있는 게 9, 1이라면 7, 마이너스 1일 것이고요.
다음에 3, 3이라면 1, 1일 것이고요. 됐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3일 것이고 됐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다라고 내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있겠죠? 그러면 알파, 베타 구했으니까 뭐도 구할 수 있겠다. m 값도 구할 수가 있지 않겠냐. 됐죠? 그래서 m 값 다 구해서 더하면 답 나오겠다. 답이 다 나오게 되겠죠. 이 되시겠지? 자, 이게 550번인데 알았지? 이건 잘 봐주세요. 됐죠? 550번. 요거는 출제의 빈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되겠죠? 이게 4개 나왔고. 됐죠? 이게 높았어요. 그래서 자, 근이 정수 조건이 알았죠? 근이 정수 조건. 자, 근이 정수 조건 뭐라? 일단 기본적으로 근과 계수를 쓰는 거 알았지? 쓰는데 뭐를 일단 나는 근이 정수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m을 지금 다룰 수가 없죠? m을 다룰 수 없으니까 m을 일단 어떻게 하자고요? 소거하자고요. 그러니까 소거한 다음에 우리가 정수 조건에 있을 때는 뭐 한다? 인수분해에서 끼워 맞추기 한단 말이야. 인수분해에서 끼워 맞추기. 그래서 자, 강제로 인수분해하는 요 것을 잘 봐주세요. 알았죠? 강제 인수분해. 됐죠? 요 상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상수는 신경 쓸 필요 없고 강제로 묶어내서 강제로 알았죠? 강제로 묶어내서 뭐다? 약수와 배수를 이용해서 끼워 맞춘다. 됐죠? 요거는 중요한 문제. 됐지?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꼭 봐주세요. 알았죠? 앞으로도 많이 볼 문제입니다. 알았지? 시험 대비할 때 수없이 볼 문제니까 꼭 잘 봐주세요. 됐지? 중요해요. 이건 중요하네. 정말. 됐죠? 이건 중요하다. 됐죠? 이건 중요합니다. 자. 되시겠죠? 자, 되시겠죠? 됐죠? 자, 그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됐죠? 그렇게 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자, 550, 자, 1번을 봅시다. 551번. 자, 551번. 자, 정수 K에 대해서 3차 방정식. 자, 여러분이 자, 1보다 큰 자연수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 그랬지? 자연수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 자, 이때 서로 다 나머지 두 개를 뭐라 할 때? 베타 감마를 할 때. 됐지? 나머지 두 개를 베타 감마를 할 때. 문제에서 자, 이렇게 묶고 있어야 됐죠? 묶고 있는데 자, 일단 우리는 아까랑 비슷한 일단 흐름은 있어요. 근과 계수 관계가 알았죠? 근과 계수 관계.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근과 계수 관계에서 2분의 K다라고 일단 쓸 수가 있겠죠. 맞죠? 쓸 수가 있을 것이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뭐다? 0이다가 일단 나오겠죠. 됐죠? 이건 일단 0이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49겠구나까지는 일단 여기까지는 일단 볼 수가 있겠죠. 됐죠? 여기까지 일단 볼 수가 있겠죠. 자, 되시겠죠? 됐죠? 여기까지 볼 수가 있겠지. 자, 여기에서 이제 내가 이걸 바꿔야 되는데 자, 자연수 K, 정수 K 됐죠? K도 정수란 말이지. 알파도 자연수지만 맞지? 자, 그래서 나는 뭐다? 이거를요, K를 가지고 끼워 맞추기를 할 것 같거든요? 하기 위해서 조금 단순화합시다. 자, 어떻게 단순화할 거냐?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요거 있죠? 여기서 나는 지금 뭐다? 알파랑 K는 안 그래도 괜찮아요. 알파랑 K는. 왜? 자연수랑 정수 끼워 맞추기 가능하거든요. 근데 베타랑 감마는 남아있으면 될까 안 될까? 이건 남아있으면 좀 곤란해요. 왜? 이거 지금 뭔지 모르거든요. 지금 알았지? 뭔지 모르면 좀 곤란하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 여기서 자, 베타 더하기 감마를 없애기 위해서 2분의 K 마이너스 알파라고 일단 좀 써볼게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베타 감마를 뭐다? 마이너스 2알파분의 49라고 일단 좀 써볼게요. 됐죠? 자, 그러면 요 식을 내가 조금 써보면 자, 일단 베타 감마 이것은 마이너스 2알파분의 49라고 일단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알파로 묶어내고 베타 더하기 감마가 나오겠죠. 됐죠? 알파로 묶어내고 베타 더하기 감마인데 그게 요거였잖아.
되시겠죠? 자, 이렇게 내가 써볼 수가 있겠다, 없겠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되시겠지? 그래서 식을 조금 이 식을 조금 당연히 이제 알파는 자연수고 K는 정수니까 끼워 맞추기 가능하겠죠? 어떻게 해서 인수분해해서 가능하겠지? 가능할 건데 일단 내가 식을 좀 정리하고 시작합시다. 알았지? 식을 좀 정리하면 마이너스 2알파분의 49 다음에 2분의 알파 K 마이너스 알파 제곱인 0 이렇게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이렇게 될 것 같고 양변에 뭐를 곱하자? 양변에 마이너스 2알파를 좀 곱합시다. 알았지? 양변에 마이너스 2알파 됐죠? 양변에 마이너스 2알파를 곱하시면 뭐다? 그냥 이 식이 그대로 나오지? 됐죠? 이 식이 그대로 나오죠? 됐죠? 됐죠? 그래서 알파가 정수 그리니까 넣을 수 있겠지 맞지? 이거 똑같은 식 나오면 그대로 자 2알파 3승 자 마이너스 K 알파 이 마이너스 40 이렇게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괜히 돌아왔네? 괜히 돌아온 것 같아. 알았지? 괜히 돌아왔어요. 그냥 정수근 알파를 대입했으면 바로 나왔을 거 알았지? 자, 괜찮네요. 끼 맞춤합시다. 알았지? 끼 맞춤합시다. 자, 어떻게? 상수는 내버려 두고 알았죠? 상수는 내버려 두고 요거 인수분합시다. 알파 제곱 2알파 마이너스 K로 인수분해. 됐죠? 자, 이게 마이너스 49인데 마이너스 1 곱하기 뭐야? 7의 제곱이죠. 됐죠? 제곱수는 7일 수밖에 이게 가장 가능성이 커 보이냐 기본적으로 알았지? 됐죠? 이게 뭐야? 이게 7이거나 아니면 1이거나 둘 중 하나일 거야. 됐죠? 제곱수가 이거 둘 중 말고 불가능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알파가 뭐라면 알파가 7이라면 요놈이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됐죠? 요놈이 마이너스 49인 거잖아. 됐죠? 그러니까 알파는 요거의 제곱수, 요 안에 있는 제곱수가 돼야 되죠? 제곱수는 이게 7과 1밖에 없잖아. 맞지? 7과 1밖에. 그래서 알파가 7이라면 여기 49면 이게 마이너스 1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7이라면 14 마이너스 K가 뭐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죠? 됐죠? 이렇게 된다면 뭐야? K라는 게 15다라고 나오겠죠? 됐죠? 자, 근데 만약에 알파가 만약에 1이라면 이놈이 뭐가 나와야 돼? 이놈이 마이너스 49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죠? 맞죠? 괜찮아요? 문제 있어요? 1보다 큰 알파 1보다 크게 생각 안 되겠죠? 안 되죠? 맞죠? 이거 크게 있으면 잘려서 안 보이는데 됐죠? 자, 그러면 뭐다? 요건 되겠죠? 알파는 7, K는 15 가면 되겠다 안 되겠다? K는 15 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뭐다? 여기에서 내가 베타 더하기 감마랑 베타 감마 구할 수가 있겠다 베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곱셈 공식으로 나오겠네. 이 되겠죠? 여기에 551번 이 되시겠죠? 그래서 정수는 알파를 했으니까 이 정수 알파를 대입하자 이거 알았지? 대입하자. 대입해서 자, 이 상수는 항상 따라봐도 괜찮다거든요. 나도 상수는 따라봐도 괜찮으니까 상수 넘겨서 보니까 인수분해를 통해서 끼워 맞추자. 됐죠? 됐죠? 인수분해를 통해서 끼워 맞추자. 551번. 자, 되시겠죠? 됐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됐지? 됐죠? 자, 그래서 자 우리는 끼워 맞추기를 할 때 뭐를 가지고 끼워 맞춘다? 인수분해 가지고 끼워 맞추거든요. 근데 요놈은 전체를 인수분해할 수는 없어요. 전체를 인수할 수 없는데 x 제곱 마이너스 2x y 제곱 플러스 4y는 자 8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전체 인수분해는 안 되는데 얘를 뭐로 완전 제곱식으로는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됐죠? 그래서 1과 4, 5를 더하면 13 이렇게 되거든요. 됐죠? 자 그러면 한정된다 이겁니다. 뭐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 13 되면 한정돼요. 뭐다? 4, 9, 4밖에 안 돼요. 이게 되시겠죠? 그러면 x, y를 내가 구해볼 수가 있겠다? 있겠죠? 그러면 x, y의 최대값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되시겠죠? 됐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됐죠? 이렇게 하고요. 553번을 생략하시다. 이게 너무 부정방정식 이렇게까지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알았죠? 부정방정식을 이렇게까지 비교할 필요 없다. 552번 정도까지가 제가 봤을 때 한계치일 것 같고 이 이상은 잘 안 나. 알겠지? 이 이상 부정방정식을 빌 필요 없다.
알았죠? 모의고사 한 번은 그냥 지우세요. 아는데. 알겠죠? 요거는 조금 과거해요. 됐죠? 여러분들이 뭐 청구라면 제가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과도합니다. 알았지? 요거는 됐지? 552번 같이 한번 해보세요. 됐죠? 되시겠죠? 자, 그렇게 되겠다. 됐죠? 자, 그렇게 했고 그래서 뭐나 이렇게 됐다. 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세요. 됐죠? 대충 보자. 문제야.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오늘은 됐죠? 오늘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여러 가지 고차 방식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맞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면 되겠다. 됐죠? 이번 시험 끝나고 있으니까 문제 양은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됐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들 됐죠? 미리 다 했었네? 언제 그랬어요? 그래 했구나. 같이. 그래. 자, 좋아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다 했구나. 시험을 여기까지 보니까요.